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A1 부인의 사무실 주소가 군산시에 등재된 한 조경업체 사무실 주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5년 동안 군산시의 조경공사 수십 건을 계약한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돼 지난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물고 있는 2023년 익산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생산됐습니다. 70년간 이어진 완공 출산단지가 완전 매입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올여름 수마가 핥히면서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전마을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낭산 불법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는 등 환경 현안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반면 신축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시공과 공사 중단 등이 잇따라 양상되는 아파트 건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 A의원 부인의 사무실 주소가 군산시에 등재된 조경업체 사무실 주소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면서 지난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계약 정보입니다. 군산의 한 조경업체가 군산시와 지난 2020년 5월 15일 맺은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이 업체는 같은 날 입찰을 통해 4,700만 원짜리 사업을 또 낙찰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업체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 동안 맺은 계약은 모두 26건 5억여 원이고 수의 계약은 17건 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이 업체가 따낸 공사는 군산시가 발주한 658건 가운데 4%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업체 사무실 주소가 지난 2019년 말부터 한 달 전까지 군산의 A시의원 부인 사무실과 같았습니다. 이 업체는 4년 가까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해온 의혹이 나오면서 군산시는 지난달 5개월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형태 이것을 갖다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임대로 했는데 실제로 그 임대 현장에 가보니까 임대 계약은 돼 있는데 말하자면 페이퍼 컴퍼니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이 업체의 법원 등기를 떼봤습니다. 2013년 설립된 이 회사 임원 한 명이 A의원 부인과 3년 전 관리도 땅을 공동으로 매입한 당사자였습니다. 당시 비탈진 산자라 5,600제곱미터의 땅을 A의원 가족과 해당 조경업체 임원 B씨 등 세 가구 6명이 쪼개서 사들였고 뒤늦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A의원 가족은 이 땅을 세 가구 중 한 명인 C씨에게 되팔았습니다. A의원은 부동산 투기 때도 조경업체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 때도 아내가 했던 일이라며 자신은 몰랐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3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물의를 일으킨 A씨의원. 군산시 공사계약을 따낸 업체와 주소지가 같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도가 2년 연속 9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 9조 16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 예산 확보액은 안전, 환경, 복지 등 4조 5,304억 원, 농생명 산업 1조 4,126억 원, SOC 1조 2,754억 원, 새만금 8,538억 원 등입니다. 이번 국가 예산 확보는 새만금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내년 초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내년도 예산이 47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도 예산이 정부 편성안보다 59.5% 증액된 47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47억 원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15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127억 원 등입니다. 또 새만금 산단 미래성장센터 설계비 2억 원과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 예산이 완전하게 복원되지 않아 아쉽고 분노를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새만금 예산은 4,513억 원까지 복원됐다며 민주당과 도민이 총역량을 결집한 결과 역대 가장 어려운 악조건에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표결에서 100% 복원되지 않은 데 대한 항의로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며 현 정부가 벌인 무도한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생각에 기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에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복합 테마파크에 참여할 국내외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는 우선 민관 지원단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는 새만금 전체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37제곱킬로미터 규모에 달합니다.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은 2,226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 경남,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도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3,246만 원으로 9개 도 가운데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도의회가 정부의 내년 농업용 전기료 인상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의회는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농업용 전기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 인상되면서 2년 전과 비교해 55%가 오른 상태입니다. 도의회는 기간 산업인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요금 인상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올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익산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70년간 이어진 왕궁 축산단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됐고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는 등 환경 현안이 전환점을 맞은 해였습니다. 반면 올여름 수마가 핥히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신축되고 있는 민간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시공과 공사 중단 등에 잇따라 입주 예정자들 대책 마련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최조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된 왕궁 축산단지 현업투자 매입이 1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한센인 이주 정책으로 만들어진 왕궁 축산단지가 전체 204개 축사를 매입하면서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내년부터 생태 복원이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자녀농가 매입 사업을 최근에 완료함에 따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발병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만들어졌던 환경비산대책 민간협의회가 7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연천박이 원래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비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퇴출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끔. 올여름 익산은 북부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수해가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수해복구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수해 발생 원인을 놓고 농어촌 공사 수문관리 부실 등 인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양파 잠겨버리니까 희망이 없어요. 익산 지역 신축 민간 아파트 곳곳에서 부실 공사와 건설 중단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화동 중앙아파트는 일부 기둥에 철근 누락이 발견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마동 자이아파트는 건물 한 개 동에서 빗물 누수 현상이 발생해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건설 경기 침체와 자금력 부족 등으로 라포엠 등 소규모 민간 아파트마다 공사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게 이제 건설사에서 자금력이나 커버를 못 해가지고 그게 스탑이 돼버린 거지. 입주 예정자들은 완전히 이게 붕 떠버려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63만 평의 산업단지가 수준되면 첨단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규모의 식품 전문단지로 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식품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원율 일산시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 협약서에 환수 조항은 없지만 민간 사업자 초과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년여간 진행된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우리 그 시장의 그 반목이나 이런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를 해서 이제 대통합 시기로 가는 것이 맞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2023년. 올해 익산은 환경 현안 전환점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도약 발판 마련 등 호재도 있었지만 수해 발생과 민간 아파트 불안 확산 등 부침도 공존했습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익산시가 LH가 건립한 제3산단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산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인,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중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장기 근속자 등으로 내년 1월 4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며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은 LH 청약 플러스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동심공제를 선정했습니다. 동심공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익산시는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청사 개청과 동물용 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준공 등 익산 발전의 전환점이 될 사업들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내로 농촌 유학을 오려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농촌 유학 1차 모집을 최근 마감한 결과 수도권 등 타 지역 학생 137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64명보다 2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도교육청은 농촌 유학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에 2차 모집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촌 유학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내 농어촌 소규모 학교 110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군산에 닷새 동안 내린 큰 눈으로 시설하우스 등 0.49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군산의 피해 면적은 시설하우스 0.03헥타르, 축산시설 0.43헥타르, 기타 시설 0.03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설하우스는 한 농가 한 동이 완파됐고 축사는 2동이 반파됐습니다. 특히 축사인 지렁이사 한 동은 이번 붕괴로 2,200kg이 폐사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 유행으로 지난 2달 동안 도내에서 1000여 마리의 소가 살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4일 부안에서 첫 의심축이 나온 뒤 최근까지 도내 14개 농가에서 1049마리 소가 살처분됐습니다. 소 럼피스킨은 지난 2달 동안 전국 100여 개 농가로 확산됐지만 최근 잦아들면서 지난 21일부터 전국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새해 읍면동 신년대화가 내년 1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의 읍면동 신년대화가 내년 1월 3일부터 23일까지 27개 읍면동별로 펼쳐질 계획입니다. 이번 신년대화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읍면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 시장은 실질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보안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습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5일 지역에 연고가 있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했다고 밝혔으며 4개 분야 2,182명이 선발돼 약 20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장학금은 군민, 향후에 과거 지원받은 대학생 등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모았다고 근농인재육성재단은 전했습니다. 올해도 완주군 용진읍에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한 직원이 정문 앞에 놓인 10kg짜리 백미 60포와 손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은 올해로 16년째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기부한 쌀은 540포, 9,600kg에 달합니다. 기부된 쌀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가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시민이 있었지만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도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를 발간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책은 청소년 상담사들이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책은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한편 센터는 지난 2022년 도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발간했습니다. 문해교육 작품집 반짝반짝 내 인생이 발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행복학교, 무궁화야학교, 우리배움터 한글교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이번 작품집을 발간했습니다. 작품집에는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 195명의 시화, 편지글 등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국제경기대회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년 지자체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 결과 13개 시도 33개 대회 가운데 12개 시도 20개 대회를 선정했습니다. 군산은 새만금 국제철인 3종 경기대회가 선정돼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부터 우수대회를 선정해 2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대회별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5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5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6일 팔봉동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왕경배 시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외 1명에게,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표창을 김희진 시 장애인 체육회 봉사단장에게 수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지사 표창, 도교육감 표창, 공로패 등을 56명에게 수여했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년 1월 5일까지 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비상임 이사 최대 8명, 비상임 감사 1명이며 내년 1월 5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비상임 이사는 임기 2년의 1회 연임 가능하며 비상임 감사는 임기 2년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2년 연속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 설치, 폐농약 및 폐의약품 적정 처리 지원,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 재활용률 재고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 어양동 소재 에이스 태권도 지도진과 학생들이 어양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라면 1,100개를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라면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라면을 모아 만든 사랑의 라면트리 행사를 통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벌써 4번째입니다. 옥서면 관내 미군 부대 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동호회에서 백미 40호를 기탁했습니다. 옥서 면사무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길이 어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정도로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